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튜브 변진서입니다.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이 작품을 제가 이제서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프란츠 카프카 작품이 워낙 유명해서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막상 읽으면 생각보다 좀 난해해서 당혹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이런 이유로 유명하긴 하지만 막상 많이 읽히지는 않은 책?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직 변신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옛날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변신을 읽으시면은 정말 훨씬 더 재밌게 소설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제가 실존주의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실존주의 문학가 중에도 카프카는 까미나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굉장히 높이 평가한 저자로 유명합니다. 일단 이 저자의 집필 방식이 굉장히 특이해요.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하면은 일단 글을 써놓고 이 다음에는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을 하고 썼다가 지웠다 이런 행위들을 반복하잖아요. 근데 카프카의 집필 방식은 작품이 머리에 떠오르면 검열을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 써내려가는 거예요. 제가 최근에 극작 스터디를 참여했었는데 거기에서 배울 때도 이야기는 발단, 전개, 위기, 절정, 결말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오카프카의 소설에는 그런 게 없어요. 이 변신이라는 소설도 3주 만에 쓴 책인데요. 근데 이 작품이 카프카의 작품 중에 오래 걸린 작품 중에 하나래요. 실제로 이 변신이라는 소설도 읽다 보면은 그 프로이트의 이론처럼 꿈꾼 거를 그대로 쫙 써내려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진짜 대단한 점은 그게 다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다 말이 된다는 거예요.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죠. 변신에서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가 눈을 떴더니 내 몸이 벌레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저자는 꿈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. 현실로 설정을 했어요. 카프카는 보험회사를 다녔는데요. 그 당시에 보험회사가 지금으로 치면은 되게 큰 로펌에 다닌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. 그렇게 좋은 직장을 다녔던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카프카는 집안도 굉장히 부자였고 학벌도 굉장히 좋았고 또 외모도 준수했었습니다. 뭔가 진정한 엄친아였는데요. 근데 이 카프카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뭐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. 그래서 카프카의 그 글 쓰는 재능을 아버지는 인정해주지 않았고 사회에 맞춰서 집안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라 라는 그런 강요를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글 쓰는 건 너무 좋고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할 방법을 찾습니다. 그래서 법대를 나와서 그 큰 보험회사에 갔으면서도 소설 쓰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었는데요. 카프카가 이렇게 소설을 써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드리면 아버지가 쳐다도 안 봤대요. 아마 카프카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회사도 굉장히 좋은 데 갔는데 막상 아버지는 계속 카프카를 인정해주지 않은 그런 컴플렉스가 이 소설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. 이렇게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온 이 카프카가 심지어 마음까지 굉장히 따뜻했다고 합니다. 보험회사가 너무 바쁘니까 글 쓸 시간이 없어서 카프카가 나중에는 노동자 재해보험국으로 옮겼는데요. 거기서 카프카가 안전 헬멧을 최초로 발명했다고 하거든요. 노동자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 센스와 아이디어가 빛나는 그런 결과물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완벽한 카프카가 아버지에게 계속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컴플렉스가 얼마나 심했던지 이 책에도 아버지는 좋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. 이런 다양한 점들이 카프카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것 같고 신경쇠약이나 발작 이런 것들에 자주 시달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41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이 세상을 떠났죠. 실제로 이 카프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작품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유명한 일화죠. 카프카가 내 작품은 내가 죽으면 다 불태워 달라고 유언을 남겼지만
그 친구가 이 소설들을 출간을 했고 그 이후에 카프카의 명성이 드러나게 됐습니다. 줄거리는 워낙 간단해서 유명한데요.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내 몸이 벌레로 변해져 있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과 겪는 이런 일들을 담아놓은 이야기입니다. 이 소설 제목이 변신이잖아요. 저는 이제까지 이 주인공이 벌레로 변신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변신해서 그래서 제목이 변신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이 소설에서 이미 시작부터 그레고르 잠자는 벌레로 변신되어져 있고 이 소설의 과정 속에서 변신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더라고요.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그 그레고르 잠자가 흉측한 벌레로 변신하고 나서 가족들이 그레고르 잠자를 대하는 그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. 오히려 그레고르 잠자가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벌레가 되고 나서도 변하지가 않아요. 저는 도입부터 시선을 확 사로잡는 문장이 있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그런 소설 중에 좋은 소설들이 꽤 많거든요. 이 소설도 도입부터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. 어느 날 아침 어지러운 꿈속을 헤매다 눈을 뜬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의 몸이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. 여기서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주체적인 삶, 의지가 있는 삶, 내가 만들어가는 삶, 이런 것이 실존적인 삶이죠. 근데 소설 속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어요. 내 의지가 아닌 타인의 욕망, 타인의 행복을 채워주기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거든요. 그는 눈앞의 어둠 속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부모님과 누이 동생이 이렇게 버젓한 집에서 이만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 그동안 자신이 애써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대견스러워했다. 그 당시 그레고르는 파산으로 절망에 빠진 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쓰라린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 신경을 쏟았다. 그때부터 그는 미친 듯이 일했고 처음에 보잘것없는 점원이었던 그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외판원이 되었다. 이 소설 속에 드러난 이 그레고르 잠자의 삶이 실제 카프카의 아버지의 욕망에 맞춰서 공부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간 그 카프카의 모습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이 가족이 바라는 대로 내 꿈을 접고 타인의 욕망에 맞춰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.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만들 내 가정을 위해서 안정적이거나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잖아요. 그리고 또 그들의 요구대로 살지 못했을 때,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했을 때 그게 그들의 욕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벌레 취급을 받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.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한 뒤에 가족들의 외면을 받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. 이 소설에서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벌레로 변한 잠자가 이렇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아버지가 다시 들어가라고 이렇게 사과를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. 이 잠자는 그 사과에 맞게 되고 그 사과가 등에 박혀서 그 사과가 썩고 그 썩은 사과에 의해서 내 몸이 썩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.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없어졌을 때 그렇게 벌레 취급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더 마음이 아팠던 게 엄마랑 아빠는 애초부터 그레고르 잠자에 대한 그 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여동생은 처음에 벌레로 변했지만 굉장히 오빠를 잘 보살펴주고 위해주려고 애를 씁니다. 근데 이제 벌레로 변했으니까 흉측하잖아요.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점점 그 마음들이 잃어가는 거죠, 초심이. 그러면서 여동생이 어느 순간 변심을 하면서 저건 우리 오빠 아닐 수도 있다. 이렇게 좀 마음이 바뀌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. 진짜 가족들한테 그 버림을 받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. 그렇게
그러고로 잠자가 몸이 썩어서 죽게 되는데, 가족들이 잠자가 죽어서 슬퍼하기보다 새로운 삶을 찾아서 나아가는 되게 희망적인 모습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자본주의 관점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최고잖아요. 벌레로 변했다라는 거는 돈을 벌 수 있을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할 텐데,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는, 그게 그 현실의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, 우리가 벌레가 될까봐 타인의 욕망에 맞춰서 주체적이고 실존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반성하게 되는 좋은 소설이었습니다. 두께도 굉장히 얇으니까요. 시간 되실 때 틈틈이 읽어보시면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도 책 얘기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들 아시죠?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